카드는 안 털렸겠냐고. 미국의 오바마가 재선 때 빅데이터 선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정보통신법이 우리보다 널널해요. 그냥 매매 교환이 돼. 그러니까 민주당 DB를 가지고 카드회사, 백화점에서 막 교환을 해서 미국 국민 거의 전원의 DB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시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유시민에 대한 DB가 50개에서 200개 뜹니다. 무슨 책 보고 무슨 신문 보고 무슨 영화 보고 다 떠요. 그러면 정치 성향이 나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공화당 골수 빼고 민주당 골수 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향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했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서. 그러니까 12월 18일에 우리로 치면 그쪽 12월 18일 아니지만 선거운동이 12시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다 샴페인 먹고 자빠졌어. 민주당은 그때부터 수십만 명이 긴장을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투표 동료를 하는데 중간층에서 오바마로 기운 사람과 민주당 지지자만을 향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걸로 이긴 겁니다, 오바마가. 근데 2012년 대선 때 보면요, 제가 상황실에 있었는데 오후 2시 반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전국에 문자를 뿌려요. 뭐라 그러냐면 준비된 차량을 동원하여 투표행위를 도우라는 거예요. 준비된 차량 이거 불법인데 그거 뭐 그냥 마이너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얘긴 즉슨 뭐냐, 선거를 도울 차량을 준비했고 자기네 찍을 유권자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해킹했잖아요. 통신 3사 뭐 나나 컨설팅? 거기가 통신 3사의 기기를 납품한 회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큰 100만 이상이 모인 그런 데들을 다 해킹해서 그 DB를 싹 모으면 오바마가 갖고 있는 DB보다 월등한 DB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투표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린 선거를 해야 돼요. 저들은 저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첫 TV 토론 대통령이 케네디고 첫 인터넷 대통령이 노무현이고 첫 SNS 대통령이 오바마예요. 2002년까지는 우리가 최첨단을 걸었어요, 세계에서. 그런데 계속 퇴보해가지고 쟤네들은 완벽한 준비를 끝냈는데 우리는 삽질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이 바닥을 다졌느냐, 얼마나 스킨십을 했느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대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전만 하니까 우리는 투표해주세요. 투표율 높으면 이길 줄 알았죠. 투표해주세요. 우린 공중에다 얘기했고 걔네들은 자기네 찍을 사람들만 골라다 투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경시대고 저들은 SNS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서 적어도 우리 진영 사람들이라도 느슨한 연대체를 갖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초정파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민주통합당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야지. 물론 대통합할 때는 국민의 명령 땐 그 생각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우린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강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많습니다.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플랫폼을 만들어서는 국민이 포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는 민주, 진보, 지향, 이도의 초정파로 가자. 그래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다.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선거 국면에 가능한 한 단일화를 요구해야 되겠죠?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의당 자봉단을 만들고 녹색당, 노동당, 민주당 알아서 하자는 거예요.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초정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가보죠. 무브온이 18년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팬클럽에서 멎어서 무너져 간다. 동력이 떨어져 간다. 초정파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보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짧게는 그 정권 교체를 향한 건데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백낙천 선생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개혁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 거냐.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냐 아니면 대의제도의 정상화냐.
이걸 선택하면 운동 방법이 달라진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같은 목적 안에 들어간다. 단기적 이 플랫폼의 단기 목표는 정권 교체고 중기 목표는 대의제도 정상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이죠. 북일식 정당 명부제에 가깝게, 그래서 다당제로 가자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을 도입 강화하자라는 건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다수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17년 큰 차이는 52대 40까지, 아니면 한 20% 이기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국민은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소수당이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정권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걸 해서 100만이고 150만이 모이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거짓말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자고. 조선일보 이렇게, 저 국민 여러분, 조선일보 일면 좀 보세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난 이렇게 했거든요. 30초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넘겨주잖아. 그래서 시민과 함께 방어해보자. 그런 상태에서 17년 정권 교체하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빨리 개선해 나가면 저들은 수구와 보수의 연합 세력이잖아요. 그 가운데를 쪼개는 거죠. 그게 개선되면 우리가 상당 기간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다. 제 꿈은 40년 집권입니다. 그 정도 돼야 안정, 평화로운 한반도의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개발비가 대략 10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 총선까지. 그래서 먼저 요 캠페인 기능과 요 조직 기능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2억이 모이면 요것부터 개발하고 5억이 모이면 뉴미디어를 하고 10억이 모이면 여기 DB센터까지.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도록 그 계획을 짜고 지난 7월 13일인가 제안드렸고요. 한 2주 좀 넘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2억이 모이면 재빨리 이거라도 먼저 해서 총선 때 좀 작동이 될 수 있게 5억이 되면 토론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